아세요? 빛과 소금 할 때? 소 있죠, 소. 소 알죠, 소. 음매하는. 금. 소만큼, 금만큼.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좋은 세 가지가 뭐예요? 이 소금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중요해요? 황금. 또 중요하겠죠? 또 뭐가 중요할까요? 몰라요? 지금이 중요하죠, 지금. 어려워요? 소금, 황금. 그러니까 어떤 남편이 아내한테 그렇게 썼대, 문자로.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세 가지는 소금, 황금,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아내가 머리가 똑똑해. 바로 답장했대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황금, 지금, 입금. 뭐 이런 말장난을 했다고 그러죠. 근데 이 소금이라는 게 거기서 나온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 그래서 이 간도 이주민의 고난사, 간도 이주민의 고난사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식민지 궁핍 상황. 그런데 자, 이 강경에는 여주 작가예요. 여성 작가인데 식민지 궁핍 상황이 풀게 하세요. 여성에게 가하는 고통의 사실적 형상. 고통의 사실적 형상. 자, 근데 이제 이게 보면 또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자, 채소애가 탈출기에서 채소애는 무슨 문학이라고 했어요, 아까 제가? 채소애 무슨 문학? 체험 문학이라고 그랬잖아요. 강경애도 당연히 체험 문학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읽어보시면. 그런데 이게 약간 남성 중심주의적인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강경애는 체험 문학의 범주에 안 늡니다. 그걸 알아두셔야 돼요. 읽어보면 체험 문학이에요, 당연히. 그렇지만 강경애는 체험 소설로 안 들어가요. 아직 내용만 그런 거예요. 진짜. 자, 그래서 이 간도 소설이라고 하고 여성 소설. 그러니까 강경애는 체험 문학을 안 쓴다고요. 간도 소설, 여성 소설. 이때만 해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되게 남성 중심주의적이어가지고, 왜냐면 작가들이 다 남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910년대부터 40년대 작가들 중에 여류 작가가 있나요? 백석, 윤동주, 이상화 한번 찾아보세요. 여류 작가가 나오나? 거의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강경애가 나오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대부분 남성 중심적인 사회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늘 수 있는데 그 당시에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체험 문학에다가 안 집어넣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여성은 지금 읽어보셨겠지만, 자, 여기에 나오는 여성은 어때요? 되게 의존적이죠. 맞나요? 안 읽어보셨나? 의존적이고 수동적인 여성은 안 읽어보셨으면 오늘 가서 읽어보세요. 어머니는. 자, 이 어머니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나중에 소금 파는 이야기죠. 계급 의식의 각성으로 나아가는 과정. 자, 이게 소금입니다. 자,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각성으로 나아가는 과정이에요. 여성의 정체성을 드러내는데, 자, 이제 읽어볼게요. 자, 강경애는 몇 세에 돌아가셨냐면 38세에 돌아가셨어요. 요즘 시대로 치면 아까 보세요. 저기 누구야? 강경애 말고 그 앞에 누구였죠? 채소애 32살에 죽어요. 강경애 38살에 죽어요.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뭐 어쩌고 저쩌고 하긴지 모르겠지만 요즘으로는 38세가 나이인가요? 요즘으로는 아주 젊어서 죽은 거예요. 요즘은 한 80세 정도는 돌아가셔야지. 그래도 80세도 아니지. 한 90세 정도 돌아가야지. 그래도 좀 안타깝다 이렇지. 하여튼 그래서 강경애는 이 박하성과 더불어서 1930년대 프로문학, 여기서 또 하나 이야기할 게 있어요. 이 프로문학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아마추어의 반대 프로인지 아는 분이 있어요? 아니에요? 뭘까요? 프롤레타리아예요. 프롤레타리아는 무상계급이다, 무상계급이다. 프롤레타리아, 무상계급. 프롤레타리아 반대말이 뭐죠? 그렇죠, 부르주아죠, 부르주. 다 프랑스어예요. 부르주아는 무상계급. 프로 문학은 프롤레타리아 문학이에요. 여러분 모르셨죠? 프롤레타리아 문학, 프로가 우리가 프로 하니까 아마추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아마의 반대가 아니라 프로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보면 간도 체험을 기반으로 해서 이거 보세요. 체험을 기반으로 했다고 그러지 체험 문학이란 말 안 쓰죠. 쓰는 거 보세요. 안 써요. 절대로 안 씁니다. 강경에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도시 생활 배경으로 해서 뭐 여성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고 나오는데 강경에 29살에 쓴 작품인데 아주 명작이에요. 명작. 보세요. 자, 이것도 이제 단은 안 나고 해산 부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성 작가가 아니면 쓸 수가 없어요. 여성의 문제를 남성 작가가 어떻게 이렇게 씁니까? 자, 그렇게 여성 작가기 때문에 쓸 수밖에 없는 이야기 나오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 봉염 어머니가 이제 그 뭡니까? 그 남의 집에 이제 갔다가 거기서 이제 그 주인에게 당해가지고 아이를 낳는 이야기잖아요. 읽어보면. 여러분 뭐 여기만 읽어봐도 좀 아실 텐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뭐 이걸 제가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그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제가 가장 포인트는 다른 거는 몰라도 돼요. 여기서 가장 포인트를 좀 읽어볼게요. 자, 90페이지 보세요. 90페이지. 오늘 하이라이트를 읽을 수밖에 없어요. 자, 90페이지입니다. 자, 90페이지 보면 자, 봉염 어머니목 나오고요. 거기 좀 내려가다 보면 보세요. 딸의 거기서부터 볼게요. 우리말이니까 찾겠죠. 90페이지에 딸의 말소리도라고 써진 부분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딸의 말소리도 이제 들리지 않고 딸이 들을세라 조심하던 신음소리도 참을 수가 없었다. 그는 응하며 몸부림쳤다. 머리로 벽을 쾅쾅 받다가도 시원하지 않아서 손으로 머리를 감아쥐고 오짝오짝 뜯었다. 봉염이는 어머니를 흔들다가 그만 흑흑하고 울었다. 어머니는 봉염이를 밀치며 응하고 힘을 썼다. 한참 후에 의학하는 애기 울음소리가 들렸다. 봉염이는 어머니 곁으로 다가붙으며 애기? 라고 부르짖었다. 어머니는 얼른 아기를 더듬어 그의 목을 꼭 쥐려고 했다. 그 순간 두 눈이 화끈 달며 파란 불꽃이 쌍으로 내달았다. 그리고 전신을 통해 흐르는 모성애. 그는 자기의 숨이 턱턱 막히며 쥐려는 손끝에 맥이 풀리는 걸 느꼈다. 뭐 이렇게 나왔죠? 이게 상당히 이제 이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써보세요. 해산의 고통이죠. 해산의 고통과 자, 쓰세요. 비극적 현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맹목적인 모성애다. 자,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해산의 고통과 비극적 현실, 맹목적 모성애가 나와요. 자, 보세요. 그 다음 또 넘겨보세요. 자, 그러다가 이제 아이를 낳고 나서 보세요. 92쪽에 보면 이제 그게 아주 잘 나타나 있는데 92쪽입니다. 92쪽에 한 중간 정도를 볼게요. 자, 중간. 봉염의 신발 소리가 아직도 사라지기 전에 그는 아기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볼수록 뭉치 정이 푹푹 든다. 아기의 얼굴을 맞대지 않고는 견디지 못했다. 주인 집에서 깨어 부산하게 구는 소리를 그는 들으며 밥을 하는가, 밥을 좀 주려나, 좀 주겠지. 그리고 미역국이 생각이 드러나면서 김이 어린 미역국이 눈앞에 어른거려 보인다. 거기 밑줄 치세요. 김이 어린 미역국. 보통 이제 아이를 낳으면 미역국을 먹잖아. 이렇게 해산을 하기 위해서. 따라서 배는 점점 고파왔다. 이제 몇 시간만 더 이 모양으로 굶었다가는 아무리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을 것 같았다. 맞죠? 이런 생각에 겁이 났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보세요. 돌아다 봤죠? 헛간이 컴컴하죠? 저편에 뭐가 보이죠? 거기 써졌는데 팥뿌리가 보여요. 팥뿌리. 이것도 시험에 정말 잘 나와요. 그러니까 봉염 어머니가 먹었던 게 뭐냐? 뭐 팥뿌리, 양파뿌리, 뭐 이런 거 있죠. 고구마 뿌리 막 이렇게 막 나와요. 시험에. 이 팥뿌리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제 저녁 주인 옆에 내가 오늘 장에내다 팔을 헛간으로 옮겨놓던 생각을 하며 옳다. 아무개라도 좀 먹으면 정신 들겠지 하고 몸을 솟구어 팥뿌리를 뽑았다. 그러나 주인이 나오는 듯해서 그 몇 번이나 뽑은 빨을 입에 대다가도 감추곤 했다는 거예요. 팔을 입에 넣었어요. 이 보세요. 이게 여성 작가가 아니면 이걸 쓰겠어요? 그런 여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아까 최서해가 보는 시선하고 다르죠. 최서해는 주인이 뭐 아내가 뭐 아궁이에다가 불껍질 넣은 이야기밖에 못 쓰잖아요. 근데 이 강경에는 여성 작가이기 때문에 아주 세심하게 여성의 관점에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쩍 씹었다. 그때 이가 시큼하면 딱 맞질린다. 은은 얼굴을 찡그리며 입을 쩍 벌린 채 한참이나 벌리고 있었다. 침이 턱 밑으로 흘러낼 때야 그는 얼른 손으로 침을 넣으며 이 침이라도 목구멍으로 삼켜야 살 것 같았다. 다시 팔을 입에 넣고 이번엔 씹지 않고 혀끝으로 우물우물하며 목으로 넘겼다. 넘어가는 파는 왜 그리 차며 뻣뻣한지 그의 목구멍은 찢어진 듯 눈물이 비어졌다.
막 이렇게 써놨잖아요. 보세요. 이게 얼마나 그런 그 여성의 그 아이를 낳고 나서의 그런 상황을 정말 잘 썼는지 그렇게 써놨죠. 결국은 이제 읽어보면 또 아시겠지만 이 두 딸이 죽어요. 이제 너무나 힘들고 이런 상황에서 두 딸의 죽음에 대한 자책감이 나오고 97쪽 보세요. 97쪽에 보면 이제 밀수입이 나오는데 이 두 딸의 죽음에 대한 자책감 이런 것들도 나오고 이제 모성애 같은 것도 나오죠. 그러면서 결국은 이 여성이 이 소금을 밀수입하는 이런 이야기가 이제 97쪽부터 쭉 나옵니다. 거기 이제 97쪽부터 쭉 나와요. 하여튼 자세한 읽어보시고요. 102쪽을 보세요. 102쪽을 보시면 거기 이제 그 넷째 줄 거기 밑줄 있어요. 102쪽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인데 102쪽의 네 번째 줄 여러분부터 아르십니까까지 밑줄 쳐주세요. 여러분부터 아르십니까 있죠? 당신네들이 왜 이 밤중에 단잠을 못 자고 소금짐을 지게 되었는지 아르십니까? 이게 이제 결국은 뭡니까? 이 한때의 무장 세력이죠. 무장 세력의 이야기. 한때의 무장 세력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밀수하거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쭉 나오죠. 자, 넘겨볼까요? 104페이지. 104페이지입니다. 자, 거기 두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자, 그는 잠깐 귀를 기울여 밖을 주의한 후에 가만히 손을 넣어 소금자루를 쓸어 만졌다. 이걸 팔면 얼마인가? 8원하고 80전. 그러면 밀린 집세 마저 물고 한 달 살까? 이것을 미천으로 무슨 장사라도 해야지. 무슨 장사? 뭐 무심 만져진 소금덩이를 입에 넣었으니 어느덧 입안에는 국물이 시르르 흘리면서 밥이라도 한술 먹었으면 쉽게 입맛이 당긴다. 이런 말 나오죠. 이게 여기서 이제 좀 설명을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소금인데, 자 보세요. 자, 여기서 나오는 이제 이 소금이라는 것은 실제로 이제 있다 없다 없는 상황을 말하는 건데 철저한 결핍의 상태. 결핍의 상태.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자, 또 하나 중요한 건 이 소금은 모성을 의미해요. 어머니 모성. 자, 모성은 또 뭘 의미한다? 생명을 의미한다. 자, 소금은 모성이고 모성은 생명이다. 이거 알아두시고 결국 밀수를 하지만 밀수가 탄로가 나요. 그래서 잡혀갑니다. 밀수가 탄로 나서 잡혀가요. 자, 그런 내용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106쪽을 보세요. 의존적 모성에서 계급적 자각으로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제 간도 이주의 현실 그리고 여성적인 재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담한 생활상을 상당히 재현하는데 여성의 현실을 전경화했다. 이 강경의 장점은 뭐냐? 거기다 필기하세요. 여성의 현실을, 자 여기 이제 좀 어려운 말이 하나 나와요. 전경화라고 나왔는데, 자 이걸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요, 포그라운딩이라고 해요. 자, 포라는 것은 앞에라는 뜻이고요. 그라운딩은 배치하는 거예요. 앞에다 배치한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유식한 말로 전경화란 말 써요. 여러분 이제 문학 공부하시다 보면 자주 쓰이는 용어들이 있는데 그런 걸 잘 알아두셔야 돼요. 포그라운딩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여성적인 그런 현실을 전경화했어요. 또 여성의 의식을 구체화하죠. 그러니까 여성 작가이기 때문에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성의 의식을 구체화한다. 여성 특유의 관찰, 경험. 이거 필기 좀 할게요. 이거 구체화했는데 여성 특유의 섬세한 관찰. 관찰과 그다음에 경험으로 포착한 서사. 자, 이게 이제 가장 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걸 이제 쓰고 있어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107쪽에 보시면 107쪽 그 나머지 이제 밑에 있는 건 읽어보세요. 거기 이 작품에 대해서 소금에 대한 이야기, 이주민의 고난사하고 밑에 나오죠. 106쪽이 두 번째 단락. 끔찍한 사건 상황의 연속. 봉효민의 가족은 빚에 쫓겨 고향을 등지고 찾으셨죠. 간도에 왔어요. 살기 팍팍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소금까지 비싸서 싱거운 음식에 고춧가루를 넣어요.
여기에 중국인 지주와 부패한 관리에게 시달리고 마적단, 보이단 다툼 때문에 하루도 마음 편안이 없죠. 봉염 아버지는 지주에게 불려갔다가 그 집을 습격한 공비의 총에 죽고 아들 봉식이마저 집을 나갔죠. 아들을 찾아 중국인 지주의 집에 갔다가 농락당해서 임신해요. 그래서 이 팡둥이 봉염과 살 집세라도 장만할 줄이라 기대하고 버티지만 봉식이 공산주의자로 처형됐다는 이유로 쫓겨나죠. 봉염 어머니는 남의 집 헛간에서 팡둥이 아이를 낳아요. 그리고 두 딸을 먹여 살리기 위해 유모가 돼요. 그렇죠?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한 봉염과 봉이는 열병으로 죽어요.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 낯선 이국 땅까지 와서 일했지만 자신만 남고 모든 가족이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남편과 아들은 어쩔 수 없었다고 해도 어머니가 되어서 어린 자식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죽었잖아요. 뭘 할 수 있을까? 죽는 것 말고는 의미가 없어 보이죠? 거기서 뭐가 된다 이거요? 소금 밀수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각성의 문제가 조금씩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 소금 밀수, 소금의 결핍, 그다음에 밀수입 이게 뭐예요? 기본적인 욕구조차 충족시킬 수 없는 여기다 이것도 필기를 좀 해야겠는데 기본적인 욕구조차 충족시킬 수 없는 식민지하의 궁핍 궁핍상을 형상화시켜요. 형상화. 그리고 뭘 강조하겠어요? 비극성을 강조하는 비극성을 강조하는 그런 이야기가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뭐 어렵지 않죠? 기본적인 욕구도 충족시킬 수 없어요. 그런 이야기고 거기 이제 107쪽에 의존적이고 무력하고 종속적인 어머니 나오죠? 소금. 그러니까 봉염 어머니가 되게 의존적이에요. 읽어보면. 그러다가 이제 밀수를 하면서 이제 약간 그 각성하는 여성으로 등장을 하죠. 그런 이야기를 써놓은 겁니다. 봉염 어머니 변화 과정을 그린다는 것이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자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된 것이다라고 자책한다는 거예요. 자, 거기 107쪽 마지막 단락 보세요. 봉염의 어머니는 남편이 죽고 아들이 실종된 남성 부재 상황이 되자 의존적이고 수동적인 태도 때문에 더 큰 시련을 겪는다. 남편과 아들 대신에 팡둥이 자기를 돌봐줄 것으로 믿고 찾아가서 그의 성폭력에 저항하지 못하고 팡둥이의 사랑을 받을 희망까지 가진다. 그러나 팡둥이 아이를 가졌는데도 힘없이 쫓겨나고 만다. 이게 나왔죠? 예. 그러니까 봉염 어머니를 살아가게 하는 이유는 백목적인 모성 본능이다. 아들을 위해 팡둥이의 성폭력을 참아내고 팡둥이 아이 봉이를 위해 결국 유산시키지 못하고 혼자 키우면서 먹여 살리기에 명수의 또 유모가 되고 뭐 이런 걸 그려놨어요. 모성애를 상당히 잘 그려놓은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근데 마지막에 의존해서 자각으로 이것도 아까 비슷한 거죠. 처음에는 되게 수동적인 어떤 관계였다가 나중에 이제 밀수출로 가는 그런 자각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죠. 왜? 이 밀수출이라고 하는 건 남자들도 어려운 거잖아요. 이 밀수출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 소금 밀수에 나서서 이제 관원에게 붙잡히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은 밑줄 좀 칠까요? 108쪽의 마지막 단락 첫째 줄에서 밑줄 좀 치시면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여성이 모성의 영역에서 실패한 후 남성의 영역에 속하는 남성적인 행위를 통해서 자각에 이르도록 그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그래서 이 소금이라는 작품은 여러분이 이제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여기도 이제 문제가 몇 개 나와요. 소금에서도. 자, 그 문제를 좀 보면 이거 하고 빨리 맞춰야겠는데. 첫 번째는 이 봉염 어머니죠. 이 봉염 어머니가 간도에 와요. 간도에 왔는데 이것이 없어서 울었다. 뭐겠어 이거? 당연히 소금이죠. 맞죠? 소금 제목처럼. 자, 두 번째. 이 팡둥은 봉염 어머니를 왜 쫓았는가? 아까 나왔죠? 왜 쫓았어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이 봉식이가 공산당원으로 처형됐죠. 그러니까 후환이 미칠까 두려워서. 봉식이가 공산당원 처형. 공산당원으로 처형되니까 이 후환 때문에. 세 번째는 봉일 낳은 봉염 어머니가 헛간에서 굶주림 달랜 것. 뭐죠? 파뿌리죠. 그러니까 파죠. 정확히 말하면 파의 뿌리니까. 자, 네 번째
봉염 어머니가 봉염하고 봉이를 먹여 살리려고 뭘 했죠? 유모를 했죠. 맞나요? 먹여 살리려고 한 게 뭐냐면 유모예요. 자, 마지막에 봉염 어머니가 최종적으로 선택한 일. 봉염 어머니가 선택한 일. 시간이 없으니까 뭐 짧게 써야겠네. 이게 뭐냐? 소금 밀수입. 소금 밀수입이다. 제일 마지막에 이제 소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소금 밀수입이라고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소금을 밀수입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소금이라는 작품은 봉염 어머니의 시선과 목소리로 봉염 어머니의 시선과 목소리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작품도 검열을 해요. 일제에서 검열을 해가지고요. 한 240자가 이 책에서 240자가 붓질, 그러니까 붓으로 먹칠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붓질 복자라고 하는데 붓으로 먹칠한다고. 그래서 삭제가 돼요. 몇 글자? 240자가 무려 삭제가 됩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